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피부 스페알랑 김성석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또 밖에 이렇게 나왔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날씨가 사실 너무 하늘이 파래서 깜짝 놀랄 만큼 좋은 날씨에 얼루어 매거진이랑 또 폴라초이스 화장품과 함께 진행을 하는 레티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진행을 할 건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레티놀이라고 하는 게 화장품으로 나온 지 되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돌고 성분들이 새로운 게 많이 개발되고 나온다 하더라도 레티놀을 사실 능가할 제품이 없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능이 있는 성분 중 하나로 우리가 레티놀을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진짜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잠깐 제가 더워서 잠시 잠깐 아주 캐주얼하게 입고 나왔을 뿐이고 좀 더 다시 또 옷을 또 입고 안에서 또 행사를 진행할 건데 네, 리허설 하는데 정장 입고 있으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일단 급하게 입금 후 복장 열심히 일하는 또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전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들 대충 살지 마.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오늘 레티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때 레티놀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이가 사람이 들면 되게 위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안 늙고 싶죠. 그렇죠. 안 늙고 싶지만 안 늙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왕 나이가 좀 든다면 위쪽에 있는 사람처럼 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근데 위에 있는 사람만 보면 피부가 어때요? 되게 그냥 나이 드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곱다. 근데 아랫분은 그래요, 좀 힘들죠. 내가 저런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피부는 그러면 왜 저렇게 우리가 저런 피부가 됐을까 하는 거죠. 뭐 때문일까요? 바로 그냥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 자외선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피부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광노화니까 뭘 피해야 돼요? 자외선을 피하는 게 맞죠. 근데 이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사실은 자외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외선 이외에도 음식도 노화를 일으키고요. 담배나 미세먼지 같은 공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다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인데 이거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굶고 살 거예요? 숨 안 쉬고 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결국은 피부에 대한 노화를 조금 더 예방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젊은 피부일 때는 피부가 되게 두껍고 되게 뭔가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얇아지고 뭔가 비니까 거칠어지고 투박한 느낌도 들고 주름도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되게 이런 젊은 피부와 나이가 든 피부는 이렇게 되게 차이가 나지만 되게 광노화의 흔적이라는 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저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저런 색깔만으로 콜라겐이 줄어들고 엘라스틴이 변성된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콜라겐이 줄면 사실 우리가 주름이 생기지만 엘라스틴이 변성이 되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엘라스틴이 변성된 특히 이제 되게 아무리 시술을 잘해도요 탱글탱글한 느낌이 사라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안 넘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예방하고 관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콜라겐뿐만 아니라 엘라스틴 등등등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진피의 재생에 회복되는 성분 중에 거의 유일한 게 레티노이드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기능성 화장품의 주름 개선하는 화장품에 딱 법적으로 이렇게 성분이 정해져 있어요.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자, 조금 더 풀어볼게요. 이런 성분들이 영어로 돼 있지만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 이 네모 표시로 돼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레티노이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패밀리예요. 이 패밀리의 가장 마지막으로 가 있는 걸 보면요 바로 레티노산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분이 사실은 어떻게 나온 거냐? 항노화로 나온 게 아니에요. 1943년에 뭘로? 여드름치료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되돌아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레티놀, 이런 레티노산, 레티노이드 계열들은 어디에 좋을까요? 여드름에 좋아요. 그러면 여드름이 있는 사람이
원장님 좀 안 늙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일 적합하겠죠.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장님도 여드름 났는데 이거 써도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써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너무나도 잘 맞죠. 단 여드름이 있는 사람이 여드름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가 되게 민감해져 있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 여드름이 올라와 있을 때는 되게 중요한 치료제로 잘 사용되고 있는 거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계열들이 비타민 A 계열이죠.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만 여기서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게 좋은데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놀, 레틴알데히드 결국 어디로 갑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막 가다가 마지막 레티노산이라고 하는 계열로 간다. 요걸 꼭 기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란색에 있는 요 부분은요 화장품 원료로 사용돼요. 근데 빨간색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무조건 의약품, 처방전이 꼭 필요한 단계죠. 그러면 우리 화장품으로 쓸 때 레티놀을 쓸 때 최종 산물이 여기로 가는 거잖아. 그쵸? 몇 번을 거쳐요? 2번을 거친단 말이야. 2번을 거치는 동안 반응을 가하게 되면 좀 약하겠죠. 한 번에 가게 되면 얘가 좀 강한 거겠죠. 3번을 거치면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갈수록 위로 갈수록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극도나 민감도나 문제가 생기는 건 훨씬 덜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왕 쓰는 거 효과가 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보통 강도는 아래쪽으로 좋아지니까 결국은 레티놀이나 레틴날 이 계열들을 가장 화장품에서는 많이 쓰고 옛날에는 이게 레티닐 팔미테이트도 많이 썼지만 이걸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효능이 없다는 반응들이 있어서 요즘 레티놀과 레틴알데히드, 레티날 요걸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가지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사용했을 때 되게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12개 회사를요 6개월 동안 테스트를 했더니 광가민성은 모든 제품들이 있지만 그나마 레티놀이 좀 안정성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효능이 80% 이상 유지되는 경우는 3분의 1 이하고 50% 유지되는 경우는 2분의 1밖에 없다. 거의 이제 효능이 6개월 지나면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쓰고 난 뒤에 개봉했어. 자, 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껴 쓰고 싶잖아. 비싸니까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안 쓰고 6개월 두면 그냥 가는 효능은 반 이상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이 레티놀이라서 반드시 권고는 3개월 내에 다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화장품을 여러분들 한번 써서 3개월 안에 안 썼다는 이야기는 안 발랐다는 이야기죠.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결국 레티놀을 쓰면 피부 두께도 되게 좋아지고 진피도 좋아지고 되게 단단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탄력도도 좋아진다 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어떤 다른 화장품 원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꾸준히 썼을 때 상당히 도움되는 원료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피부 레티놀을 사용하고 난 뒤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가렵고 따갑고 붉어지고 각질 생기고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건 누구 나와요?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계속 쓴다. 2번 버린다. 3번 쉬었다 쓴다. 네, 정답을 너무 잘하시네. 자, 사용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쉬셔야 돼요. 근데 저도 까먹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티노이드를 저도 레티노산을 처방을 받아서 별 생각 없이 크림처럼 얼굴에 다 이렇게 바르고 그냥 잤는데 다음날 눈이 붉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썼지? 제가 발라놓고도 뭘 썼는지를 까먹은 거죠. 피부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왜 문제가 생겼어? 하고 생각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얼굴 전체를 다 바른 거죠. 눈꺼풀까지 포함해서. 눈은 피부가 약하니까 아무래도 쓸 때 좀 주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신경 안 쓰고 바르면 되게 민감해지는 것 중에 하나니까 좀 사용할 때 되게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저농도부터 사용해서 반드시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너무 피부가 민감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습제 있죠. 섞어 쓰세요. 최소한 농도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적응시킬 때까지 최대한 적게 쓰시면서 점점 적응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적응이 잘 됐어. 그럼 더 욕심 생기잖아요. 더 다음 걸 쓰고 싶잖아. 그럼 뭐 쓰면 될까요? 아까 레티놀 다음 게 있었는데 레티날을 쓰면 돼요.
그러면 그다음 한 단계가 높아지는 거니까 훨씬 더 이런 효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게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임산부가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 참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권고하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쓰고 있는데 생리를 하네. 임신이 된 것 같아. 있을 수 있잖아. 늘 또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있으면 안 된다던데. 사실은 태아기형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논문들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쓴 군과 쓰지 않는 군에서 둘 다의 태아기형이 나오는 빈도가 거의 비슷한 걸로 봐서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태지만 그래도 논문은 보고가 돼 있으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안 쓰는 게 맞죠. 자,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그때부터 안 쓰시면 돼요. 그걸로 막 이제 나 그래 큰일 났어. 문제 이럴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때 안 쓰면 되는 건데 단 원장님 좀 임신했는데 이거 쓰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내가 임신인 걸 확인할 때는 쓸 이유는 없고 쓰지 않는 게 낫고요. 근데 내가 모르고 썼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 하지만 빨리 알게 됐으면 안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요즘은 이 레티놀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아지게 되는데 바로 기본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건 20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단 표가 안 날 뿐인 거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 건 20대 중반부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에이징의 개념, 나이를 먹는다는 개념을 안티에이징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다면 한동안 어떻게 했냐면 좀 더 이렇게 빠르게 관리를 한다는 개념으로서 얼리 안티에이징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도 안 부릅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노화를 마치 되게 나쁜 것처럼 인지하는 느낌이다 라고 해서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자연의 섭리고 내가 이걸 갖고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진행되게끔 하자 해서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 많아요. 올리브영 가면 진짜 도배돼 있죠. 슬로우 에이징.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은 슬로우 에이징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레티놀과 그러면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어떤 걸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질문이 조금 잘못되긴 했어요. 사실 잘못되긴 했는데 피부가 만약에 레티놀을 내가 사용을 하기 전에 이미 내가 악질 제거제를 엄청 다 매일같이 쓰고 잘 쓰고 있는데 피부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분이 있죠. 이미 나 비타민C 잘 쓰고 고농도 잘 쓰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레티놀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미 적응된 상태, 그 상태를 정상으로 보면 되고요. 그때 레티놀 다시 얹는 거잖아요. 자, 그때 또 레티놀 쓰면 어떻게 돼? 피부가 문제가 생기죠.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적응시켜서 나가면 돼요. 자, 근데 나 오늘 갑자기 욕심 생겨서 나 오늘 얘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좋대. 자, 그럼 나 아하도 쓰고 싶고 비타민C도 쓰고 싶고 레티놀도 쓰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가 적응되고 난 뒤는 상관이 없어. 심지어 반대로 나 레티놀 이미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C 써도 돼요. 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적응시켜 나간 단계에 따라서 감각이 없는 거지 모두 사용은 가능하지만 내 분명히 하나를 적응시키고 난 뒤에 문제가 안 되면 적응시키라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인 거고 너무 욕심내면 안 되는 성분입니다. 요즘은 이 레티놀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레티놀을 능가하는 좀 더 좋은 성분의 원료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엄청 연구가 돼서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이제 나왔죠. 바쿠치올이 뭐냐? 이렇게 깻잎같이 생긴 풀인데 이 풀의 효능이 보니까 항노화나 미백 항산화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결국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논문이라고 한 걸 잘 읽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레티놀의 효능과 바쿠치올을 비교해봤더니 거의 어떻게 되면 이거보다 효능이 좋다라는 이야기의 논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레티놀과 유사한 효능을 보였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레티놀에 민감한 분들은 되게 이 레티놀을 우리가 식물성 레티놀이라고 표현을 하는 바쿠치올을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죠. 근데 이게 같이 쓰면 되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 자, 그래서 레티놀과 바쿠치올을 쓸 때 레티놀 효능 중에는 분명히 항노화 효과도 있고, 아까 진피를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탄력도 좋아지게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라스틴도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렇게 주름이 생기는 걸로부터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항노화가 강한 레티놀을 가지고 있고, 바쿠치올 역시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노화에 대한 개념들은 극대화시킬 수 있죠. 두 개를 쓰면. 자, 근데 단점이 뭐예요? 레티놀은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광감인이 있는 성분인데, 바쿠치올은 광감인도 없고 우리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썼을 때 장점은 극대화되고 단점도 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부가 되게 민감한 분들은 레티놀과 바쿠치올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는 것도 되게 좋고요. 아까 레티놀만 쓴다고 했을 때 보습제를 함께 써서 민감한 것들을 잡으셔도 좋고요. 희석을 엄청 많이 해서 점점 늘려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적응시켜 나가는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 쓸 때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향이 없는 제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개는 피부에 대한, 우리가 화장품에 향만 빠지면 사실 화장품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좀 있지만, 화장품에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향입니다. 그래서 향이 피부를 오히려 민감하거나 문제를 만들어주는 요인인데, 레티놀 같은 성분은 피부를 자극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거기에 향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쓸 때 향이 빠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께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레티놀이라고 하는 거를 전후봉도부터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적용되고 나면 레티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따갑거나 문제가 생기면 쉬었다가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조건 그걸 적응하지 않고 쓰다 보면 더 트러블이나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노화가 있다고 했으니까 낮보다는 저녁에 쓰는 게 좋겠죠. 근데 낮에 쓰는 경우들도 사람 쓰다 보면 저녁에 안 쓰고 낮에 쓸 경우도 있겠잖아. 그럴 때는 뭘 해야 될까요? 반드시 선크림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만 해주면 그런 부분으로부터 좀 더 피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한 원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정말 깐 달걀 같은 피부, 결 정리 이런 데서는 최고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습,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보습에 대한 것도 갖춰주면서 항노화인 거를 가지고 가시고 싶은 분이 있고요. 항산화와 함께 항노화를 같이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 분이 다른데 저는 오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을 썼을 때 되게 피부가 자극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습을 쓸 때는 오일계를 조금 더 뒤에 한두 방울 정도 향 없는 오일, 이런 것들을 좀 쓰면 되게 이런 보습이나 민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는 두 번째는 항산화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잠깐 아까 쓰면 안 되는 원료 중에 비타민 C 이야기했었죠. 저는 상당히 이게 두 개 조합이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비타민 C도 강한 게 좋다 생각해서 너무 고함량을 쓰고, 레티놀도 너무 좋으니까 너무 고함량을 또 쓰다 보니 피부가 너무 민감해지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레티놀을 충분하게 적응시키고 난 뒤에는 비타민C도 너무 고함량이 아닌 제품을 쓰면요, 이게 그 자체도 피부 결 정리도 뿐만 아니라 미백 효과나 이런 것들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레티놀의 턴오버가 때문에 피부가 되게 맑아지고 결 좋아지는 부분들을 비타민C가 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는 나이트 케어 할 때는 좀 비타민C랑 레티놀을 보통 같이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감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쓰게 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나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써도 문제가 안 된다고는 보고가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너무 장기적으로 쓰는 거는 많은 좋은 것 같지는 않는 게, 턴오버를 일정하게 계속 만드는 게 레티놀과 레티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내가 피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신호 자극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레티노산은 바로 그 자체가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피부가 여성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약간의 민감해지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쭉 쓰고요. 중간에는 텀을 조금씩 길게 갖고 가는 게 좋아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려서 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쓰기에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질 제거제도 매일 쓰면 오래 효능을 못 느껴요. 근데 평소에 잘 쓰다가 각질 제거제를 중간중간에 탁탁탁 써주게 되면 그거 자체의 효능이 확실히 강해지거든요. 근데 레티노산 같은 경우도 매일 쓰게 되면 그 어느 순간 넘어가서 더 좋아진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여름철이라든지 우리가 되게 어떤 강한 자극을 받을 때 피부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화장품을 잘못 썼다거나 시술을 받았다거나 하는 게 또 하나의 또 자극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생기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막게끔 하기 위해서 보습을 더 붙인다거나 아니면 간격을 조금 더 늦춘다거나 이런 방법을 써서 좀 더 자극 포인트가 덜해서 꾸준하게 갖고 가는 방법이 훨씬 더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되는 것 같아요. 자, 레티노이드 계열 자체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광가민성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빛에 취약한 거와 산소에 취약, 공기에 취약한 이 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논문에서 저런 논문이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품을 잘 만들었지만 그게 얼마만큼 잘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까서 썼는데 이게 얼마만큼 남아있을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논문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방금과 같은 똑같은 질문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잘 깨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주느냐에 대한 문제와 직결하는데요.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오해도 많이 하고 많이 쉽게 만들지만 같은 성분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과연 그게 정말 오리지널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정말 같은 화장품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의문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해외도 많은 화장품 회사들 다녀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의 그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게 포함되거든요. 조금 특히나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이나 레티놀 제품들이 시중에 되게 많은 화장품 회사에서 잘 안 나와요. 그 말은 들어갈 때는 넣을 수 있어요. 한 달 되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이 아니고 정성, 스테빌리티, 안정성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확립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안정화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캡슐을 잘 만들어 쓰고 그다음 이것들이 분해가 잘 안 되게끔 하고 우리가 발랐을 때 침투가 잘 되게 하면서 그때 그 순간의 효능을 잘 보이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회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도 있고요. 그 회사가 아무래도 조금 좀 큰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또 더 신경 써서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레티놀을 선정하는 기준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의 경쟁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얘기를 하는 거죠. 20대, 30대 피부가 그래도 좋고 괜찮은 사람들이 굳이 시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관리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레티놀을 반드시 바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 까먹고 너무 세월에 바빠서 못한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바른다고 해서 돌아가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그거는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이 지금부터 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이 상태만 잘 유지하는 쪽으로 내가 포커싱을 둔다고 한다면 바르는 거 오케이입니다. 근데 처진 것도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부분들도 채워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바르는 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항노화냐, 주름이냐, 피부가 늘어진 거냐, 아니면 색소냐 이런 것들 다 목적이 다르죠.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시술들이 붙는 거는 그 뒤에 목적인 것 같고요. 바르는 것과 시술에 대한 부분들의 효능적으로 봤을 때는 시술을 따라갈 수는 없죠. 직접적으로 주사가 들어가거나 직접적으로 열이 들어가거나 하는 타겟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계열들은 레티노이드든 그다음에 우리가 화장품으로 쓰는 거든 기본적으로 바르는 거잖아요. 바르는 게 피부 안에까지 침투가 돼서 들어가는 거는 피부만의 영역이죠. 근데 우리가 늘어지고 하는 시술들의 문제는 피부 그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 근육, 뼈까지 안쪽에 있는 다른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장품이나 우리가 레티노이드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부 그 자체의 결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나 예방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만으로 모든 그 부분들을 커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눠서 얘기하면 될 거예요. 답변까지 해주신 우리 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콜라초릭 스튜디오에서